시즈라 제27화 등각산의 남무를 찾아서 천상의 연마 검이란 없다는 상실감. 문득 시스라는 자신의 총기를 발휘하였다. 시즈라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정한의 집 바와 자신의 키 나를 요 경에 비추어 보자. 우리 둘의 창과 검은 필시 연마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요 경에 나타나는 모습은 찌빠는 호랑이, 키 나는 용의 모습을 비출 뿐이었다. 시즈라는 잠시 상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자신이 만든 제2의 금강저인 시즈라를 꺼내어 집 바와 키 나 세 개 모두를 한꺼번에 요 경에 비추었다. 요 경을 들여다보는 찰나 갑자기 가방에서 붉은색 보석인 홍석이 빛났다. 시즈라는 요 경을 들여다보는 것도 잊은 채 가방을 열어 홍석을 꺼냈다. 이때 요 경과 홍석이 동시에 합창하듯 울려 퍼졌다. 연마는 남부가 가지고 있다. 연마는 남부의 것이다. 시즈라는 외쳤다. 남무, 남부가 누구인가? 정한도 덩달아 외쳤다. 연마를 남부가 가지고 있다고. 시즈라의 지혜로 연마는 실존하는 검이며 연마의 소유자가 남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면 남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참 동안 모름뿐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침내 시즈라의 지혜의 불꽃은 본물이 터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아직 안 가본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위에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천상에서 최고로 높은 산 등각산. 그곳에 남무가 있을 것이다. 천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등각산이다. 등각산에 남무 그가 있다. 시즈라와 정한은 천상 최고봉인 등각산을 남무를 찾아서 자욱한 구름을 헤치며 오르기 시작했다. 무수한 거품이 일어나도 하나의 물방울이여. 화염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한들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허망한 세상에는 높은 것도 많고 넓은 곳도 많다. 시작과 끝은 서로 이어졌으니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잠시 쉬어가면 어떤가 빨리 간들 어지럽기만 하다. 언제쯤이나 모두가 멈추고 고요로 들어갈 것인가? 등각산. 천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창조주 노나는 제일 먼저 천상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등각산을 만들었다. 등각산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만든 것이 지금의 황궁이다. 등각산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만큼이나 지형이 복잡하고 거칠다. 아직 등각산을 온전히 오른 자는 아무도 없다. 산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질 뿐만 아니고 전기가 강하여 평범한 자는 머물 만한 곳이 못 된다. 노루 언덕을 지나고 탁한 안개 숲을 지나면 비로소 산에 오를 수 있다. 등각산을 오르는데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등각산을 지키는 묘정이라는 신 때문이다. 묘정은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처럼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산에 오르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만약 억지로 오르려고 하면 반드시 묘정과 싸워서 서로의 무예 실력을 겨뤄야 한다. 묘정의 무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와 겨룬 자는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무예가 아무리 뛰어나도 등각산에 오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목숨을 건 어리석음이다. 천상의 제왕인 인디도 아직 등각산에 오른 적이 없다. 인디에게는 금강저가 있지만 굳이 그런 산에 오르는 모험을 할 이유는 없었다. 등각산에 오르려면 우선은 묘정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정령 오르려고 한다면 묘정을 이길 정도로 무예가 아주 출중해야 한다. 아직은 그와 겨뤄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시즈라 제28화 지혜의 신묘정. 천상의 제왕 인디는 연마가 등각산에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인디는 천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이다. 누구보다 천상에서의 일을 많이 알고 있다. 인디는 연마가 있는 장소를 레경 장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인디는 인연을 중시하기에 연마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오른팔인 레경 장군이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스스로 찾아야 비로소 자기께 된다는 것을 인디는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인디는 자신의 두 딸 중 후계자가 되길 바라는 첫째 딸 제즈에게는 연마가 등각산에 있다고 알려줬다. 이 정도의 옵션은 인디에는 당연한 허용치라 생각했다. 또한 묘정을 만나서 질문을 받으면 어느 곳에도 끌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집착이 없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제즈와 마찬가지로 연마를 찾아야 하는 그녀의 동생 수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즈만 따라다녔다. 제즈는 수즈를 떼어놓으려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지만 결국 수즈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결국 등각산에 먼저 도착한 것은 제즈 자매였다. 노루 언덕을 지나고 탁한 안개 숲을 지나자 가파르고 굽은 산길이 드러났다. 제즈는 산행 내내 묘정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몹시 궁금했다. 등각산의 강한 전기에 눌려 현기증이 날 무렵 안개구름 사이로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묘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정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노파도 되고 어린 소년도 되고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의 변신 능력은 그가 인간으로 있을 때마다 매번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인간은 비슷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며 여러 번 반복하여 태어나는 것에 비하여 묘정은 어떤 이유인지 매번 태어날 때마다 항상 다른 삶을 살았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아니면 묘정에게만 주어진 운명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다양한 삶이 천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묘정만의 능력이 되었다.